뱃살하면 먹는 거가 가장 신경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떤 습관으로 먹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이렇게 먹어야 뱃살 빠진다. 첫 번째는요. 삼시세끼 꼬박 먹고 끼니마다 10%씩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정 교수님. 안 먹어도 빠질까 말까 하는데.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다이어트, 체중 감량, 뱃살 뺀다고 하면 가장 쉽게 먼저 하시는 방법은 뭔지 혹시 아세요? 굶어. 맞습니다. 우리는 굶죠. 네. 예. 끼니 딱 끊고 아니면 탄수화물부터 다 줄이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이게 젊었을 때는 통합니다. 통해요. 네. 예. 근데 40대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이 방법을 쓸 때는 오히려 통하지 않고 뱃살이 오히려 늘어나고 오히려 요요 현상이 잘 오기 때문에 어머나. 절대 피해야 되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중년 이후에 뱃살을 관리를 할 때에는요. 매 끼니를 꼭 드셔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10%씩 줄이라는 거는 끼니마다 10%씩 조금씩 줄여서 전체적인 하루의 섭취량으로 봤을 때는 30%를 줄이게 되니까 평소 하루 섭취량의 70%를 드시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을 줄여들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 체중 감량할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목표를 잡고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지만 네. 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를 목표를 잡고 꾸준하게 느긋하게 관리를 해야 뱃살도 잡고 건강도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세 끼를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은 빼먹지 말아야 되고 기초대사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량 꼭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밤에도 드셔야 되지만 너무 늦게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녁 6시 네.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야식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루 섭취량은 꼭 그 이전에 다 섭취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밥 먹을 때 밥 한 숟갈, 두 숟갈 덜어내는 그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네, 교수님.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결심하신 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일일 일식을 할 거야. 뭐 맞아. 간헐적 단식을 할 거야. 맞아. 아니면 단식원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굶기를 끊어버리겠다. 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무조건 굶는다라고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굶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과 그리고 뭐 식단 식단. 조절과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뱃살 관리 측면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낸다라고 네. 하면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할까요? 운동. 아니 그래도 운동을 네. 해야 빠지지. 움직이지 않는데 빠지겠어요. 이게. 네, 다 중요하겠지만 정답은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힘들게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 마치 그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 자체는 기대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시간 꾸준하게 빨리 걸었다 하더라도 예. 달달한 믹스커피 기분 좋게 드시면 거의 말짱 꽝처럼 회복되기 한 시간이나 마련이거든요. 걸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극단적으로 오히려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요요도 잘 올 수 있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몸 자체가 극단적으로 단식하는 것은 네. 우리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을 한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체지방을 오히려 또 굶게 되고 더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낍니다. 아끼고 오히려 근육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고 안 좋은 그 거구나. 이야기는 바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굶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확 끊지 말고 서서히 줄여 나가라. 그래서 네. 아까 10%씩 해서 30% 줄이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3대 영양소를 각각 손바닥 크기만큼 챙겨 먹어라. 오. 이렇게 써 있네요, 정 교수님. 손 큰 사람이 유리하겠다.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렇네요. 교수님 어때요? 예. 정 교수님. 손바닥 크기만큼씩. 네, 예. 일단은 뱃살을 뺄 때는 손바닥 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칼로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줄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고기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채소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 보셔야 되고 근육의 측면에서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겠지만 탄수화물도 그리고 채소도 잘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양 조절에 있어서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예. 탄수화물과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율을
1대 1대 2의 비율을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2. 네, 그리고 손바닥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가지 오늘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국에서 유래했던 다이어트, 유명한 다이어트 내용인데요. 단백질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 하나의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이나 이럴 때는 이제 손바닥 하나 정도의 크기는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사실 손바닥을 살짝 줄여서 저거를 1의 비율로 보는데 그러면 탄수화물 많이 먹네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일을 포함한 당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똑같은 일이지만 다릅니다. 그렇게 그리고 많지. 채소 같은 경우는 2개의 주먹을 져서 그 위에 올라가는 양을 2의 비율로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식물성 지방 우리가 보통 견과류라고 알고 있는 양은 너무 많이 먹게 될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엄지손가락의 길이만큼의 양을 꼭 먹어주는 것이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에 더 유익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네요, 진짜. 근데 이 뱃살 빼는 분들은요, 고기부터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왜 고기를 또 강조하는지 되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그 살 빼려면 이제 뭐 채소, 뭐 샐러드부터 맞아요. 먹기 시작하는데요. 동물도 사실은 초식 동물이 훨씬 커요. 까마, 코끼리가 코끼리. 늑대 네. 사자보다 진짜네요. 배도 나오고 더 지푸라기만 커요. 먹는데. 그래서 먹는 거가 다가 아니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질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적고 뭐 식물성 또 단백질 이렇게 되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더 이제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더 살이 찌게 되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드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힘도 더 나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에 적극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절한 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면 닭가슴살 아니면 생선, 또 뭐 콩, 두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보통 한 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한번 4번에 나누어서 몸무게 1kg당 한 1.2에서 1.5g이니까 한 60kg이라고 치면 한 90g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먹 반, 그러니까 반 주먹 정도 또는 달걀, 큰 달걀 크기 정도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은 줄이고 영양은 높이되 단백질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줄여야 될 것도 있어요. 이거 줄이기 진짜 힘들어. 빵 국수를 줄이고 거친 곡물을 먹어라. 근데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하대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밥 먹는 것처럼 빵 먹고 스파게티 먹잖아요. 맞아요. 서양 사람 다 뚱뚱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똑똑하게 탄수화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양 사람들이 먹는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거친 곡물을 이용한 빵과 국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고요. 네. 살을 찌게 하는 비만 호르몬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 조절을 하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아는데 왜 갑자기 살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포도당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기와 그리고 근육들의 에너지를 줌으로써 포도당을 낮추는 게 인슐린의 역할로 알고 계실 텐데 너무 과도한 당을 섭취할 때는 그 잉여의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지방세포에 축적되기 때문에 뱃살을 또 올리는 주범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오히려 과도하게 당분들, 특별히 빵과 국수를 이제 단순당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과도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므로 빵과 국수를 줄여주시고 거친 곡물, 우리가 콩이나 귤이나 뭐 이런 현미 같은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먹는데 인슐린 저항성, 특별히 인슐린이 올라가는 상황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불규칙으로 먹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먹는 것, 많이 먹는 것도 나쁘지만 조금 먹고 먹었다, 안 먹었다 불규칙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